1994년 7월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 전문 글로벌 기업이다. 미국 온라인 쇼핑몰 매출 1위, 미국 전체 온라인 소매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어느 정도냐 하면 2위에서 10위 업체 매출을 다 합해도 아마존의 매출에 미치지 못한다. 달리 말하면 보더즈, 서키시티 등 전통 있는 오프라인 소매 체인의 강자들을 줄줄이 몰락의 길로 인도한 저승사자 되시겠다. 2017년 주가가 $1,159, 시가총액 5,588억 달러를 찍었다. 참고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0억 달러에 못 미친다는 걸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다. 주가가 지나치게 높아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는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S&P 500 지수에는 포함되어 있다. 2018년에는 9,000억 달러에 진입하면서 상승폭이 10%대에 불과한 삼성전자와의 차이를 3배 이상으로 벌렸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5일자로 애플에 이어 두 번째 시가총액 1조 달러의 회사가 되었고, 뒤이어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함께 내가 메티로서 미국 기업의 거장격으로 자리 잡았다. 아마존 한국지사가 설립되었으나 아직 한국의 마켓플레이스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다. 아마존 코리아는 현재 한국 기업과 셀러들이 해외 아마존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셀링 사업만 진행하고 있다. 본사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다. 역시 본사가 시애틀에 위치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실리콘밸리 밖에 본사를 둔 몇 안 되는 테크 대기업이다. 본사 외의 물류센터와 지부는 미국은 물론 독일, 영국, 일본, 중국 등 다른 국가에도 여럿 두고 있다. 한국에도 서울 역삼동에 지사와 데이터 센터가 있다. 구글처럼 자체적인 전자결제 서비스도 갖추고 있다. 본격 세계 최대 업계 1위의 인터넷 쇼핑몰.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는 기업답게 미국 내 최첨단 물류센터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상당수 국가에서 해외 항공 직배송을 지원한다. 물건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서 웬만한 건 찾으면 다 있는데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구매 과정도 간편한 편, 미국 내 배송도 무조건 2일 안에 도착하고 무료 배송도 지원한다. 고로 해외 직구족의 성지. 특히 아마존은 수시로 가격 체크를 하면서 경쟁 쇼핑몰들보다 싼 가격에 올리며 재고를 미국 전국에 있는 풀필먼트 센터에 수천만 단위로 쌓아놓기 때문에 핫들이 뜨더라도 놓칠 일이 적다. 한번 특정 상품을 검색하면 나중에 다시 아마존닷컴에 접속했을 때 가장 최근 검색한 상품에 관련 상품을 띄워주는 기능이 있다. 쿠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쿠키를 삭제하면 초기화된다. 나이키나 뉴에그같이 타 국가 발행 카드를 안 받는 사이트와 달리 타 국가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잘 받아준다. 비비비나 시큐어 코드 같은 게 아닌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입력으로 결제하는 비인증거래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체크카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유니온페이 체크카드는 등록 자체가 되지 않으니 주의. 구매를 위해서는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 주소, 청구지 주소, 빌링 어드레스가 있어야 한다. 빌링 어드레스를 배대지 주소로 일치시켜도 빌링 어드레스가 다르다고 구매를 안 받아주지는 않지만 간혹 계정 정지를 먹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한다. 보통 카드사 웹사이트에서 해외 주소 등록을 거주지 로마자 주소로 해두면 된다. 처음 런칭할 때는 종이책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서점이었다. 그러다 점점 여러 종류의 제품들을 소매상들과의 계약을 통해 거래처 제공을 하는 덕에 온갖 물건을 다 파는 일종의 이베이의 라이벌 같은 곳이 되었다. 책뿐만이 아니라 음반, 게임, 노트북, 핸폰 다양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제는 물건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콘텐츠, 아마존 프라임의 홈서비스까지도 대행해주는 수준. 더불어 전자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킨들 파이어 이북도 판매하고 있다. 2011년에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유통에도 진출했는데 이때 만든 ESD의 이름이 애머잔 앱스토어. 당연히 이 앱스토어 때문에 상표 문제로 애플이 너고소를 시전하였으나 아마존이 이겼다. 게임, 영화, 책 등 대다수의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기에 좋다. 온라인 거래처이기 때문에 물건들이 오프라인에 비해 기본적으로 저렴하고 아마존의 본사가 위치한 워싱턴주 등 몇몇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들로 배송할 경우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세금이 붙지 않으므로 더더욱 저렴하다. 오프라인 매점은 시간이 지나도 할인에 인색한 데에 비해 아마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할인율을 보인다 싶하지만 공짜 배송은 영겁의 시간이 걸린다. 미국에서 취미활동이 활발한 낚시, 바비큐 캠핑 등 아웃도어 용품도 한국에 비해서 다양하고 저렴하며 한국에서 단종되었거나 구하기 어려운 상품, 레어 브랜드도 살 수 있다. 유스트로 표시하는 중고 서적, 중고 물품도 올라와 있으므로 잘 찾아보면 놀라운 값에 득템할 수도 있다. 다만 검색 스킬은 다소 필요하다. 그리고 각종 PC 게임들을 스팀이나 오리진 같은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를 시작하고 있다. 사용법은 기존 ESD와 같으며 역시 한번 구매해두면 아마존 계정에 영구 귀속되니 몇 번이고 추가 금액 없이 다시 받을 수 있다. 또한 ESD 업계들의 할인 정책에 더불어 아마존 특유의 할인율이 2번 적용되어 가끔은 최신 게임조차 무서운 할인값에 파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운이 좋으면 그 해에 나온 신작 게임을 50%가 넘는 할인율로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주에 딜이라 하여 매주 몇몇 유명 시리즈물을 묶어서 할인된 금액에 판매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할인율 87%란 경이로운 할인가에 구매할 수도 있다. 10일 과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소가 있어야 게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었지만 2012년 후반기 들어 배송 대행이 일반화되면서 가짜 주소를 배송 대행지에 입력해서 아마존에게 통째로 낚이는 게이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생긴 별명이 악마존. 정 아마존에서의 사용이 불편하다면 CD키 등을 뽑아서 스팀이나 오리진에 연동시킬 수도 있다. 물론 되는 게임이 있고 안 되는 게임이 있으니 알아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이 게임이라면 그게 스팀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 스팀에 등록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이 게임인데 만약 연식이 좀 된 게임이라면 오리진에도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단 그 반대로 스팀이나 오리진에서 구매한 게임을 아마존 계정에 등록할 수는 없다. 박리담회에 의한 시장 장악 전략을 거의 신의 경지로 구사하는 기업. 영업이익률 1%대라는 아슬아슬한 선을 창업 이래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매출 규모를 생각할 때 운영의 치밀함이 어느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세부 재무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추측이지만 도서 및 영상, 음반 등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소액 구매 상품에서는 원가 내지는 원가 이하 상품 가격 플러스 제반 영업 비용을 포함한 가격 기준으로 해 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경쟁업체들을 모두 밀어내버렸고 지금은 아예 다들 정면으로는 경쟁을 할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태. 그렇게 만들어진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여타의 부분에서 여유 있는 마진을 확보하여 회사 전체로는 약 1%의 이익률을 유지한다. 사실 이런 박리담의 전략은 상업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항상 있어왔고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지만 아마존은 그것을 여러 분야에서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는 것이 놀라운 점이다. 아마존의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것이지만 그것을 아마존처럼 치밀하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평을 얻고 있다. 미국 한정으로 작고 가벼운 물품은 드론으로 배달하는 시스템을 도입 중이다. 편하긴 하지만 몇몇 문제점들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드론을 훔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배달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이 될지 안 될지도 문제고 세 번째는 운영비. 물론 도입하기 시작했으므로 아직 모르는 일이며 드론이 본격적으로 쓰이는 시점이기에 발전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2014년 6월 19일에는 결국 아마존 파이어폰을 공개하여 핸드폰 시장에도 들어오려고 했으나 참패로 끝났다. 전자 상거래뿐 아니라 서버 임대 서비스, 즉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02년 아마존 CEO인 제프 베이조스가 당시에 블랙 프라이데이 등을 사람들이 몰릴 때 사용하는 서버가 평상시에는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서버를 개방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것이 신의 한 수가 되어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되었다. 2017년 6월 미국 내 유명한 유기농품 체인점인 홀푸드마켓을 인수하였다. 홀푸드마켓은 미국판 농협 하나로 클럽이다. 홀푸드 인수 직후 홀푸드 직원 6만 명 중 3,800명을 즉시 해고했으며 아마존의 인공지능 배송 및 물류 시스템의 통합이 완료되는 대로 2018년 초로 예정 3만 명을 추가로 해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7년 7월 베스트 바이를 조져버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통합 전자제품 유통 설치 시장에 끼어든다는 선언을 하였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이 직접 베스트바이를 없애버리겠다고 선전포고를 날렸다. 베스트바이도 인수할 속셈인 듯 계속 어그로 끌다가 제2의 테디 루즈벨트 같은 사람한테 두들겨 맞겠지. 홀푸드마켓에 대한 M&A가 미국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다. 아마존의 혁신적인 변화는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책시시 코너였습니다.